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8살, 결혼 8년차에 접어든 평범한 주부입니다. 3살 배기 아이 하나 키우고 있고요. 결혼 후 한동안은 맞벌이를 하며 정신없이 살다가 아이를 낳고 육아에 전념하고 싶어서 육아휴직을 신청해 지금은 잠시 집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복직 일정이 조금씩 다가오면서 마음이 복잡하고 분주한 요즘이에요. 직장 일도 다시 준비해야 하고 아이도 여전히 손이 많이 가는 시기라 하루하루가 빠듯하게 느껴지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댁에서의 역할과 그 안에서 며느리로 살아가는 제 위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혼하고 처음 몇 년 동안 시댁에 다녀올 때마다 저는 큰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물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시간은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서로 얼굴 보고 인사 나누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시댁에 가면 반복되는 역할의 차이가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특히 남편과 이런 문제로 정말 많이 싸웠어요. 왜 여자들만 일하냐? 며느리는 시댁 몸종이 아니다. 이건 가족 간의 사랑이 아니라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여자를 부리는 구조다라는 제 말에 남편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하더니 결국엔 언성이 높아지기 일쑤였어요. 시댁에 도착하면 패턴은 늘 똑같습니다. 남편과 아주버님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켜고 편하게 앉아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한편 저는 시댁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직행합니다. 왜냐고요? 어머님과 형님이 이미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저는 그 상황에 너무 익숙해져서 무의식 중에 발걸음을 부엌으로 옮기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나는 이 상황이 불편한데 아무도 불편해하지 않을까? 왜 이 역할 구도는 아무 의문 없이 반복되는 걸까? 참고로 아주버님은 남편보다 8살 위, 현재 46에서 47 정도 되셨고 형님은 아주버님과 동갑이에요. 형님은 결혼 후 줄곧 전업주부로 계셔서 집안일에 능숙하십니다. 시어머니도 나이가 드셨지만 여전히 손 빠르고 부지런하셔서 언제나 주방에서 손이 바쁘세요. 어머님, 형님 모두 평소엔 괜찮은 분들이세요. 만나서 얘기 나누고 같이 밥 먹고 웃는 시간도 나쁘지 않아요. 저도 처음엔 그냥 한 끼 식사 준비인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지? 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넘기려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게 반복된다는 겁니다. 아주버님 댁이 시댁과 차로 1시간 정도 거리인데 한두 달에 한 번은 꼭 시댁에 오세요. 아주버님 가족이 온다고 하면 우리 가족도 자연스럽게 시댁으로 향하게 되고 저녁 식사를 함께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족이 모이는 시간이라는 명분 아래 진행되는 이 만남은 늘 여자들이 부엌에서 일하고 남자들이 거실에서 쉬는 똑같은 패턴을 따릅니다. 심지어 명절 때도 예외는 없습니다. 다행히도 몇 년 전 제사를 없애면서 큰 부담은 줄었지만 명절 당일은 여전히 여성들이 주방을 책임지고 남성들은 거실에서 편히 앉아있는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한 번은 용기를 내어 말해본 적이 있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설거지를 해야 할 때 남편에게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고 남편들도 아내와 함께 집안일을 분담하는 게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을 듣자마자 어머님과 형님이 동시에 반응하셨어요. 특히 형님은 여자가 몇인데 도련님이 설거지를 하냐며 강하게 반대하셨고 어머님도 도련님은 나가서 쉬게 해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을 다시 소파로 돌려보내고 형님과 둘이서 설거지를 했죠. 물론 설거지 자체는 힘든 일이 아닙니다. 설거지 뒷정리, 과일 손질까지 해도 길어야 2030분입니다. 심지어 저는 혼자 해도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그까짓 집안일이 몸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일이 아니라 분위기입니다. 여자들은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들어가 일을 하고 남자들은 당연하다는 듯 소파에 앉아 여유를 즐기는 그 분위기, 그게 싫은 거예요. 왜 이게 당연한 듯 굳어져 있지? 하는 의문이 생기고 그런 질문조차 이상하게 여겨지는 분위기 속에서 저는 점점 숨이 막히는 기분을 느낍니다. 특히 아주버님은 성격이 고지식하시고 굉장히 가부장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말투도 단호하고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것이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세요. 형님 역시 본인이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인지 여성들이 부엌 일을 하고 남성들이 음식이 차려지기만을 기다리는 구도를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들에게는 이 문화가 너무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상이고 그것을 문제 삼는 저만 예민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참 힘들고 외롭습니다. 형님은 결혼 후 지금까지 줄곧 전업주부로 지내고 계세요. 그래서인지 시댁에서의 집안일이나
명절 노동에 대해 큰 이견 없이 받아들이시는 것 같고 그런 환경에 익숙해지신 듯 보였습니다. 저보다 연배도 조금 있으시고 어머님과 오랜 시간 함께 해오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역할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셨나 싶기도 해요. 물론 그게 형님의 선택이었다면 존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상황이 다릅니다. 저는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계속 직장을 다녔고 아이를 낳고도 육아휴직을 통해 잠시 쉬고 있을 뿐 곧 다시 회사로 복직할 예정입니다. 제가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제 삶의 한가운데에는 일과 육아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댁에만 가면 저는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어느새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들어가 있고 신랑은 당연하다는 듯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거실에서 편하게 앉아 이야기나 TV를 보고 있어요. 그런 모습이 반복될수록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똑같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 부부인데 저만 시댁에 가면 이래야 하는 걸까요? 왜 남편은 친정에 가면 저희 부모님 앞에서 진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왕 대접을 받으면서 저는 시댁에 가면 당연하다는 듯 앞치마를 두르고 일해야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냐는 거예요. 이런 문화는 솔직히 말해 예전 남자가 바깥일 하고 여자가 집안일을 전담하던 시절, 그러니까 남편이 돈 벌어오니 아내는 가사와 육아를 맡는 그 옛날 이야기에서나 가능했던 구조 아닐까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고 저희 부부처럼 맞벌이를 하는 가정이 대부분인 세상이에요. 그런데 왜 시댁에서만큼은 여전히 여자들은 일하고 남자들은 쉰다는 구도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걸까요? 왜 이 구조는 바뀌지 않는 걸까요? 저는 이 부분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의 차이로 남편과 여러 번 부딪힌 적이 있어요. 때로는 저 혼자 열을 내다가 눈물까지 흘리며 이야기한 적도 있었고 때로는 무기력하게 포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무덤덤하게 듣더니 나중엔 짜증 섞인 목소리로 그럴 거면 그냥 시댁에 가지 마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정말이지 그 말 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그래 그냥 가지 말자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마음 한편이 자꾸 걸렸습니다. 왜냐면 제가 빠지면 그만큼 형님이 더 힘들어질 것이 뻔하니까요. 그분도 부엌일을 전부 떠맡기엔 힘드실 텐데 결국 시댁에는 동서 하나 있는데 그 동서가 며느리 노릇하기 싫어서 시댁에 안 온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돌아가면 괜히 형님만 곤란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런 주인공이 되기 싫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최소한의 배려와 예의는 지키고 싶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일이 싫다는 게 아니라 함께하지 않는 분위기가 싫었던 겁니다. 분담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이 여성들이 일하고 남성들은 당연하게 앉아서 쉬고 있는 그 구조가 너무 불합리하고 낡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여자들이 저녁을 준비하면 남자들이 설거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부엌일은 여자들만 하더라도 뒷정리는 남편들이 돕는다든가 하는 식으로 함께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남편에게 여러 번 진지하게 꺼내봤어요. 당신도 일하는 사람이잖아. 시댁에 가서 우리도 가족인데 왜 당신만 앉아있고 나는 일해야 하냐고.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늘 똑같았습니다. 그럼 가지마. 한국 문화가 원래 그런 걸 너 혼자 어떻게 바꾸냐. 얼마나 간다고 그러냐. 이런 반응을 들을 때마다 저는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반박했죠. 내가 몸이 힘들어서 이러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야. 나는 지금 불합리한 구조를 조금씩이라도 바꾸고 싶다는 거야. 가족이라면 사랑하는 사이면 당연한 걸 당연하지 않게 볼 수 있어야 하고 그걸 함께 바꾸려고 노력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하지만 결국 우리는 결론 없는 말싸움을 이어갈 뿐이었어요. 서로 조금씩 마음을 열고 조율하려는 모습보다는 각자의 입장만 반복하다 보니 대화는 늘 감정 싸움으로 끝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갈등이 쌓이고 우리 부부 사이의 거리감도 점점 커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살얼음 같은 시간이 계속되던 중 또다시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도 다가오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번엔 진짜로 시댁에 가지 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형님이 떠오를 때마다 마음이 걸리지만 저도 이제는 조금은 제 마음을 지키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그래도요. 아무리 마음이 상하고 속이 뒤틀려도 형님 생각을 하면 시댁에 아예 가지 않는 선택은 선뜻 내릴 수 없었습니다. 형님은 평소에 저에게 정말 잘해주셨어요. 언제나 제 편을 들어주시고 무슨 이야기를 해도 마치 친여동생처럼 다 들어주시고 이해하려고 애써주셨거든요. 제가 초보 엄마로 아이 키우며 지칠 때도 따뜻하게 다독여주고 시댁 문제로 속상해할 때도 제 편이 되어주셨던 그 마음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도저히 형님을 모른 척하고 등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도 속으로는 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80%였지만 남은 20%의 마음은 형님에 대한 미안함과 정이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추석 전날 형님 생각을 하며 음식 준비를 돕겠다고 결심하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신랑에게는 여전히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형님을 봐서 간다는 말만 남긴 채 집을 나섰죠. 시댁에 도착하니 형님은 이미 와 계셨고 어머님과 함께 주방에서 한창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김치전이며 동그랑땡, 각종 나물이며 탕까지 냄새부터가 명절 분위기로 가득했죠. 저는 속으로 한숨을 한 번 쉬고 앞치마를 두른 채 조용히 부엌에 들어가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부엌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불현듯 마음이 울컥했어요. 이번 기회에 속에 있던 말들을 꺼내보자. 그냥 넘어가지 말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형님과 어머님이 옆에 계실 때 조심스럽지만 단단한 어조로 말을 꺼냈습니다. 저 사실 매번 명절 때마다 여자들만 이렇게 부엌 일 다 하고 남자들은 거실에서 TV나 보고 있는 모습이 너무 보기 싫어요. 늘 불만이었고 그걸로 신랑하고도 싸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나만 너무 예민한 건가 싶어서 더 속상하더라고요. 제 얘기를 들은 형님은 순간 놀란 듯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이내 씁쓸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그까짓 거 얼마나 한다고 그냥 불만 없이 하면 마음이 편하지 않겠니? 형님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꽤 단호했어요. 형님은 이어서 어차피 할 거면 그냥 불만 없이 하는 게 낫지.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말고라며 오히려 저를 달래시려는 듯 말하셨습니다. 듣고 싶던 답은 아니었지만 형님의 말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갔어요. 그런 구조 안에서 살아온 시간이 길면 익숙함이 체념으로 바뀌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냥 고개만 끄덕이며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뜻밖에도 어머님이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나도 사실은 그게 젊었을 때부터 불만이었어. 순간 형님과 저는 동시에 어머님을 바라봤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 의외였거든요. 어머님은 한 손으로 나무를 묻히면서 조용히 이야기를 이어가셨어요. 우리 세대 때도 맞벌이 부부 많았지. 나도 내 아버지랑 맞벌이 했는데 집안일은 죄다 나 혼자 했어. 그땐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지. 근데 이제 와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었더라고. 그러시면서 어머님은 말끝을 흐리며 잠시 멍한 표정을 지으시다가 갑자기 확실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셨으면 이번엔 집안일 당신이 다 하시라고 소리 질렀을 거야. 이젠 나도 못 해먹겠다. 그 말에 형님과 저는 당황한 얼굴로 어머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이 저런 말씀을 하신 건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평소엔 단단하고 무던하게 모든 일을 도맡아 하시는 분이신데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오래 참고 쌓아온 무언가가 터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는 어머님이 아주 태연하게 덧붙이셨어요. 우리 음식 다 하고 나서 커피나 마시고 오자. 치우는 건 저것들 하라고 하고. 순간 형님과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로를 바라봤어요. 코피라는 단어가 그렇게 세련되게 그렇게 자유롭게 들린 적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님이 정말 진심이신지 궁금했는데 음식이 거의 다 되어갈 무렵 어머님은 직접 행동으로 옮기셨어요. 부엌에서 반찬과 국을 마지막으로 정리하시더니 거실에 있는 아주버님과 남편을 부르셨어요. 이제 다 됐다. 우리 셋은 나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들어올 테니까 너희 둘이 부엌 깨끗이 정리하고 설거지 다 해놔. 말 그대로 아주 쿨하게 명령하시고 형님과 저를 이끄셨습니다. 아주버님과 신랑은 갑작스러운 어머님의 말에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뭐지? 라는 표정으로 어안이 벙벙해졌고 그 당황한 얼굴을 보자마자 저는 속이 다 뚫리는 듯한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그 짧은 몇 초 동안 저는 속으로 수십 번 외쳤어요. 그래, 이게 진짜 멋이다. 이게 진짜 엄마다. 그날의 커피 한 잔은 제 인생에서 가장 통쾌하고 시원한 한 잔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머님은 우리 셋 저와 형님은 함께 부엌을 벗어나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렇게 셋이서 작은 카페에 가서 마주 앉았죠. 매년 명절이면 부엌에서 기름 냄새, 생선 냄새, 양념 냄새에 절어 지내던 그 시간에 맑은 공기를 마시며 커피 향을 맡을 수 있다는 것이 어찌나 새롭고 감사하던지요. 커피는 라떼로 시키셨고 옆에는 고소한 치즈케이크 한 조각씩을 놓고 천천히 포크질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머님은 조용히 그러나 아주 편안하게 본인의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젊었을 적 본인 이야기도 하시고 아버님과 결혼하던 시절, 시집살이 하던 그 시절 이야기도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을 조리 있게 잘하시고 삶에 대해 진지한 통찰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걸요. 결혼 8년 동안 수없이 시댁에 다녔지만 이런 시간을 가져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조금만 더 일찍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면 아마 제 마음도 좀 덜 다치고 남편과 그렇게까지 많이 싸우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은 그러시더군요. 저것들은 음식은 하나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음식은 우리가 하고 치우는 건 걔네들한테 맡기자 하시면서 웃으셨어요. 그 말에 형님도 피식 웃었고 저도 못 이긴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말투가 무척 장난스러웠지만 동시에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들렸어요. 이제는 내가 참지만은 않겠다는 선언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러면서 어머님은 본인이 들은 주변 이야기들도 들려주셨어요. 친구분들 중엔 요즘 사위들이 명절 때 와서 밥 먹고 나서 설거지까지 도맡아 한다는 이야기, 심지어 청소기 돌리고 쓰레기 버리는 것까지 척척 해낸다는 이야기도 하셨죠. 이젠 세상이 바뀌었어. 여자만 일하는 시대가 아니야. 우리도 손주들 교육을 위해서라도 집에서도 남자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해. 남자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야. 어머님의 그 말씀은 정말 제 마음을 꿰뚫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시어머니를 한 명의 여성으로서, 한 명의 사람으로서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커피를 마시며 한참을 이야기하다 보니 어느덧 시간은 훌쩍 흘러 있었고 셋이 함께 다시 시댁으로 돌아갔습니다. 솔직히 조금은 걱정되기도 했어요. 설마 부엌이 엉망인 채로 그대로 있는 건 아니겠지 했는데 거짓말처럼 부엌이 말끔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조카들은 저희 아이와 거실에서 잘 놀고 있었고 아주버님과 남편은 함께 설거지를 마치고 뒷정리까지 해둔 상태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말로 표현 못할 만큼의 뿌듯함과 감격이 밀려왔습니다. 아, 우리 집도 진짜 바뀌고 있구나 싶은 생각에 가슴이 꽉 찬 기분이었죠. 그날은 시댁에서 자고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 저는 예전부터 잠자리가 바뀌면 잘 못 자는 편이라 친정에서도 잘 안 자고 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그날은 정말 꿀잠을 잤습니다. 마음이 편하니 몸도 편하더군요. 불편하지 않고 억지로 억눌러야 할 감정도 없으니 처음으로 시댁이라는 공간이 낯설고 피곤한 곳이 아니라 머물 수 있는 공간처럼 느껴졌어요. 다음날 아침엔 차례를 지냈고 예전과는 달리 제기와 접시 정리는 아주버님과 신랑이 스스로 나서서 하더라고요. 저와 형님, 어머님은 오히려 조용히 거실에서 과일을 깎으며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점심을 함께 먹고 난 후 아주버님 댁은 형님 친정으로 떠났고 저희는 시댁에 조금 더 머물며 저녁까지 먹고 나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점심만 딱 먹고 이제 가야지 하며 서둘러 친정 갈 생각만 했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시댁을 급하게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저녁까지 먹고 나서 떠날 때는 시어머님이 혼자 남아 적적하실 걸 생각하니 마음 한편이 짠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전에는 시어머니 앞에서는 늘 긴장하고 마음속엔 거리감이 있었는데 그날 이후로는 그런 감정이 훨씬 누그러진 걸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속 깊고 신세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구나라는 걸 미처 몰랐다는 생각에 괜히 그동안 신랑하고 그토록 많이 싸운 게 억울하기도 하고 조금은 죄송스럽기도 했어요. 속으로는 봐라, 내 말이 맞잖아. 결국 당신 어머니도 내 말에 공감하지 않았어? 하고 신랑을 놀려주고 싶었지만 아직은 차마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언젠가 슬쩍 한마디 툭 던지고 말 날이 오겠죠. 무엇보다 어머님 덕분에 시댁이라는 공간에 대한 저의 부담감이 정말 많이 사라졌습니다. 앞으로는 명절이나 무슨 날이 아니더라도 그냥 쉬는 날, 마음이 가는 날에 어머님과 카페에 가서 커피 한잔 하고 이야기 나누고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너무 자주 가면 어머님이 얘가 왜 이래? 너무 자주 오네? 하고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도 가끔은 괜찮겠죠? 어머님과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훈훈해집니다.